제가 축구를 좀 중간중간에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치, 대한민국의 정치라든가 모든 돌아가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는데 대한민국 축구가 아주 우리에게 굉장히 큰 기쁨을 주고 있지 않은가. 저는 뭐 밤늦게까지는 못 봤지만 그 결과를 아침에 보고 손흥민, 황희찬 아주 또 그 전에 또 다른 데하고 또 할 때도 그랬고 아무튼 굉장히 우리 청년들이 국외에서 이런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국민에게 정치에서 주지 못하는 큰 기쁨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들이 참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축구 선수들이 투지력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들 그 역전 드라마를 펼쳐냈듯이 우리 촛불 행동 원주 비록 작지만은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가 하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언론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팟캐스트 들으니까 왜 윤석열이 탄핵이 돼야 하는가 얘기를 어떤 분은 뭐 장청래 의원가 10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너무 많으니까 선택과 집중해서 저는 언론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습니다. 언론을 제4부라고 합니다. 그렇죠? 입법행정사법 우리가 있는데 제4부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언론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뉴욕타임즈, 그 다음에 영국의 BBC,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아주 권위 있는 언론들이 그 나라의 국민들의 여론을 주도해 가고 있어요. 뉴욕타임즈에서 뭐라고 하냐, 한국에 두 사람의 VIP가 있다는 겁니다. 제1 VIP는 줄리 하는 것처럼 김건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국내에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이렇게 검열을 해가지고 스스로 자기들이 이렇게 통제를 하고 있는데 전 뉴욕타임즈라든가 그다음 전 세계적인 유수한 언론들이 우리 한국 상황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VIP가 있는데 원 VIP가 김건희다.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전에 모르던 사실을 많이 알게 됐어요. 프랑스 혁명의 루이 16세 부인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스캔들과 사치와 향락 온갖 음란한 그런 생활 때문에 결국 프랑스 혁명이 꼭 마리 앙투아네트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은 마리 앙투아네트와 또 그 다음에 여러 귀족들의 부패한 그런 것 때문에 민중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렇게 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누가 언급을 했죠? 김경률이가 언급했습니다. 김경률이가 누굽니까? 참여연대의 회계사로서 옛날에는 아마 좋은 일을 좀 많이 했을 거예요. 저도 참여연대 옛날에 제천에 있을 때 같이 참여한 적이 있는데 이 김건희에 대해서 우리 국내 언론 조중동 소위 메가 그다음에 조중동이라든가 이런 언론에서는 이것을 할 수 있는 한 보도를 안 하고 있어요. 보도를 해도 이렇게 완고하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데 대해서 뉴스타파라든가 그다음 오마이뉴스라든가 이런 데서 아주 신랄하게 보도하니까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조정을 해가지고 유희림이라는 사람이 들어보셨죠? 네. 지금 이동관이는 처음에 방통위원회에 임명돼가지고 아주 와구와구 하다가 탄핵 소리가 나오니까 쓱 슬그머니 콩물이를 빼고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지금은 그 김홍일 옛날에 중수부 부장 윤석열의 상관입니다. 그 사람 지금 안살았는데 그 사람은 요새 지금 보도가 잘 안 되고 있어요. 지금은 유희림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아주 그 심의를 한다 그러면서 아주 그 언론 그 탄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신장식이라는 변호사가 있습니다. MBC 뉴스에서 뉴스 하이킥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저녁에 제가 가끔 들어보면은 어디 제가 이제 미사 갔다 오다가 뉴스를 들어보면 그분이 굉장히 아주 보도를 자세하게 합니다. 자세하게 하고 그 압력을 가해서 이번이 2월 8일까지만 오늘이 2월 4일이죠. 이제 2월 8일까지만 보도를 하고 자기가 중간에 하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MBC에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민간기구예요. 탄핵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 전에 방통위는 탄핵을 하니까 이동관이가 스스로 물러가 버렸는데 이건 민간기구라서 정말 그 고발사주 손준성 고발사주 해가지고 지금 1년 선고 받았죠. 검사 손준성 검사. 그리고 이 고발 뭐냐면 그 건이라고 그 뭐라고 하나요? 자기 신청을 처음부터 시켜가지고 고발 건의 아닙니까 뭡니까? 고발 민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속된 그 직원이 한 159명, 한 160명 되는데 그 직원들이 전부 자기 이름을 걸고 이건 부당하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은 끝까지 지금 계속 그 각 방송국이라든가 신문사라든가 이런 데서 협박을 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간기구에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판인데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그 탄핵을 시키면 될 텐데 이 사람 탄핵은 또 할 수가 없어요. 민간기구니까. 그게 방송통신위원회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같이 붙어 있는데 하나는 정부기구고 이건 민간기구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런 것을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법을 제정해서 이런 사람도 방송, 통신, 언론은 굉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선거에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는 보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면 법을 제정해서라도 이렇게 탄압을 한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 윤석열 정부는 자신이 없으니까 기자회견을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2022년 8월 달에 이제 그때 5월 달에 취임을 하고 8월 달에 기자회견을 한 번 딱 합니다. 한 번 딱 하고 그 다음에 뭘 했나 하면은 청와대에서 나가 그 좋은 청와대를 놔두고 지금 있는 용산에 그 대통령 실하고 또 해가지고 그 용화대라고 그러죠. 용화대라고 우리가 빗대서 거기에서 처음에 뭘 했습니까? 기자들하고 소통을 한다고 매일같이 우리가 그 스태핑 뭐 프레스 컨퍼런스가 하나요? 도어스태핑. 계단을 들어가는 사람에서 기자들은 질문을 받습니다. 몇 번 했어요. 몇 번 했는데 부작용이 났습니다. 말 실수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사전 준비가 없는 그 윤 대통령이 그걸 질문을 받으니까 엉뚱한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막 나오니까 참모들이 대통령님 그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몇 번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끝나고 이제 이제 비근한 여러분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가가지고 큰 실수를 저질른 거 있죠. 바이든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해가지고 이 새끼 저 새끼 나중에 나왔는데 새끼라는 표현 분명히 했다고 나왔고 날리면이 아니라 바이든이죠. 이 새끼들 하면 바이든 뭐 쪽팔려서 어떻게 하는 거 나왔잖아. 그 MBC가 보도를 한 거야. MBC가 보도한 게 아닙니다. 다 보도를 했는데 MBC를 유독 잡아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중동으로 갔잖아요. 그때 MBC를 안 태웠습니다. 나토 갈 때인가요? MBC를 안 태웠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했는데 이번에 판결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날리면이 맞다 이거. 참
아니 바이든 분명히 바이든인데 날리면이 맞다고 1심 판결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해가지고 MBC, JTBC 막 그저 돈을 막 때리는 거예요. 벌금을 막 때리니까 벌금 무는 거는 그것도 뭐 큰 거지만 방송사에 그만한 돈이 없겠어. 그런데 벌금을 물게 되면 벌점이 부과돼가지고 방송이 취소된다는 겁니다. 아니 사람들이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협박을 가는 거.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아무래도 조심을 하겠죠. 왜냐하면 방송국 취소되면 다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또 윤석열은 자신이 없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때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옮기는 소통은 그냥 지금 소통이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불소통이에요. 그렇죠? 대통령은 불소통이 아주 대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년 기자회견 했어요. 그리고 본인이 많이 준비해가지고 안 보고 그냥 기자들의 즉석 질문에 응답을 했습니다. 그 즉석 질문에 응답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르는 것 질문 튀어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윤석열은 그거 자신이 없으니까 아침에 스태핑 그 기자 그걸 취소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하는 거 취소하고 요번에 또 김건희 그 디올백 그것에 대해서 회견을 한답니다. KBS에서 미리 대답을 해가지고 용산에서 다 하겠죠. 왜냐하면은 그걸 바로 즉석 생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생방송을 하면 좀 나아요. 생방송을 안 하고 미리 녹화를 해가지고 실수한 거 이상한 말 나오고 또 막 그 경제대전 뭐 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은 윤석열은 언론을 장악하지도 못하면서 그 다음에 언론에 자신도 없으면서 이렇게 국민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이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설이 토요일이 설날이죠. 토요일날 설날 전에 민심을 어떻게 해보려고 이제 그 디올백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김건희는 특검이 뭡니까? 조사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건 물론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사과는 첫 번이고 사과, 수사, 조사 결국은 뭡니까? 구속이에요. 이렇게 단계로 가야 되는데 그냥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이가 처음에 사과해야 된다는 말을 국민 눈높이로 의문해서 그래가지고 윤석열이 빵이 나가지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엄날 뭐 국민과의 토론을 30분 전에 취소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동훈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이제 범을 키운 거예요. 한동훈이를 좀 키워주려고 했는데 한동훈이가 치고 나오니까 그 다음에 충청남도 서천 18일이죠. 1월 18일일 겁니다. 제가 그때 그 화재 사건 나가지고 거기가 30분 전에 윤석열이 한동훈이가 부부를 떨면서 거기 기다렸어요. 한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면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저를 90도로 쫙 하면서 윤석열이 뭐라고 했죠? 왔어? 왔어가 뭡니까 이게? 지금 비대위원장이에요. 국민의힘 대표라고. 그러면 아무리 대통령이 자기 뭐 검사 자기 부하라 하더라도 왔어 하면 안 되죠. 오셨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얼마 후에 또 윤석열과 한동훈의 그 회견이라고 정심을 같이 모으면서 뭐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때는 존댓말을 썼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이 벌써 한동훈에 대한 기대가 접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친하면은 아주 뭐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존댓말을 쓰면서 아마 모르긴 해도 이제 선거 끝나면 4월 10일 끝나면 어떻게 되면 영도 폐기됩니다. 들어보세요. 그래 한동훈이는 완전히 아주 팽당하는 거예요. 이제 법무부 장관도 물러갔고 모든 거 다 물러갔고 이제는 자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지금 돌아가는 현 정세를 잘 알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YTN도 이런 것도 보긴 하지만은 그런데 너무 의존하지 말고 기존 레가시 미디어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겸손한 힘들다
그 김어준의 그다음에 푸른 나무 있어.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요. 이 모든 우리가 알지 못하던 이런 모든 사실이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주문하는 레가시 미디어에 쏟지 말고 올바로 올바로 알아야만 우리 상대를 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누굴 찍으라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똑바로 알면 우리가 왜 엉뚱한 데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고 우리가 정말 국민을 위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할 수 있는 그런 후보, 그런 당에 우리가 투표를 해야 된다. 정말 이런 국민이 깨우쳐야만 우리 원주 시민이라고 했습니다. 원주 시민은 끼어있는 시민이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얘기했죠. 끼어있는 시민의 조작된 힘이, 끼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보루라고 그랬습니다. 끼어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그냥 겉으로는 지금 뭐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그 비근한 예로 우리가 이태원 지금 159명 정말 억울하게 죽었는데 지금 9번째로 대통령이 이걸 거부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으면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뭐 무슨 그 수사 뭐 동행권 조사권 뭐 해가지고 그게 뭐 불법하게 했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고 이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는 그 민주 진영에서 나오는 유튜브 이런 거 보면서 또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봐도 마찬가지예요. 보면서 우리 이 민주주의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네. 자, 저도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구호. 트럼프의 특검 거부 그자가 범인이다. 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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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을 탄핵하자. 김건희를 특검하고 구속하자. 구속하자. 감사합니다.